자, 오늘 들어온 종목 고민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문자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66,000원이고요. 드디어 탈출의 기회가 왔나요? 라고 하십니다. 네, 자, 질문이 멋있네요. 드디어 탈출의 기회가 왔나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자, 이 분위기가 지금 탈출 기회가 온 거라고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탈출하면 더 좋을지 어떻습니까? 뭐 지금 크게 좀 손해를 보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3명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젠슨 왕, 네.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뭐 이런 현재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확장성은 저는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바닥 구간이니까 저는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어차피 기다리시는 마당에 좀 더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66,000원대까지는 쉽게 올 수 있는 가격대니까 조금 더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가격 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불과 2월 달만 하더라도 75,000원에 있던 주가가 최근에 4만 원이 깨졌거든요. 네. 이 무거운 큰 대형주가 순식간에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지금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면은 이제 한번 탈출하세요라고 얘기를 주시는데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매입한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분위기니까 급하게 팔지 말고 좀 들고 있자. 혹시 눌림목 나오면 좀 늘리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기분 좋은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66,000원까지 가능한 다 홀딩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차 제가 주식 때문에 상담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현대차요. 매수하신 네. 가격 혹시 어느 정도세요? 20만 7,150원입니다. 207,150원이요. 네. 요거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1월 달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했고요. 네. 근데 계속 이게 매수 제가 이제 처음에는 21만 원, 22만 원 이렇게 사다가 이제 계속 내려가서 이제 계속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20만 7,150원이 돼버렸어요. 네. 자, 물타기를 해서 20만 원대 초반. 그러네요. 혹시 네, 좀 그- 길게 보시나요? 짧게 보시나요? 저 일단 상황에 따라서 뭐 단타로 갈 수도 있고 장기로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먹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관세 이야기가 사실 제일 문제니까 그거 관련해서 예, 저희가 맞아요. 조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자, 직접 전화를 주셨으니까 두 분께 모두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아무튼 오늘 분위기는 뭐 자동차 쪽도 관세 좀 빼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올랐는데 자, 매입 단가는 다행히도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먼저 이상로 파트너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지난주에 제 추천주가 현대차였습니다. 네. 그 우리가 중장기로 볼 수 있다. 네. 그 자리가 지난주에 딱 가격대가 뭐 18만 원대 뭐 요 자리에서 지금 이제 한번 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저는 뭐 우리 시청자님이 걱정하실 바는 아니다라고 보고 사실 20만 원대 사셨는데 뭐 지금 자리에서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우선적으로 현재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자체 생산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거. 그리고 네. 그것을 현재는 45%인데 이것을 7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멕타 플랜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 조지아 지역 내에서에 대한 생산량을 가동률을 좀 더 올리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30조 투자 얘기가 그냥 허투루 했던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지금 가격대는 저는 충분히 저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반드시 수익 내고 파실 수 있는 가격대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가 뭐 저평가돼 있다, 싸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신데 그쵸. 어쨌든 이 관세 폭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지금 무너진 상태고요. 최근에는 먼저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되는 가운데서도 먼저 지금 자동차는 관세를 맞다 보니까
이 소외가 돼 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자동차도 잘하면 관세 좀 유예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네. 살짝 오늘 붙었습니다. 자, 현대차 20만 7,150원. 우리 이상득 파트너께서는 좀 들고 가보시죠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아침 방송에서 오히려 저점 기회로 보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 내용 탄탄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도 다 아시겠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관세에 대한 악재 부분들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미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미 수출 품목으로 1위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거든요. 우리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협상 카드로 예를 들어서 뭐 LNG라든지 이런 방산 쪽, 조선 이런 딜을 내놓으면서 자동차 쪽에서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협상 의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이런 현대차 주가 낙폭 메리트 구간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우리 보시게 되면 지금 급격하게 펀더멘털 대비해서 급격하게 빠진 감이 있거든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주가 낙폭 메리트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런 다중바닥을 좀 형성해주면서 어느 정도 주가 터닝 포인트도 기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주봉에서도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간 차트상 주봉상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룸, 그리고 월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네. 좀 여유 있게 갖고 가시자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홀딩하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룸이 남아있다. 긍정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님 혹시 뭐 또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예, 저도 감사하고 그 1차 그러면 그 목표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자, 목표가 지금 보니까 비중이 한 47%, 네. 물 타다 보니까 좀 많아져 버렸는데 조금 올라올 때 약간은 좀 그래 드러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21만 원 전후 정도 그 21만 가격대가 원이요? 좀 잡힐 것 같습니다. 21만 원 전후. 그러니까 조금 남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실을 하고 나머지 편하게 들고 하자. 우리 나연우 파트너는 어떻게 예, 생각해요? 저도 21만 원 정도 오시면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절반 정도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더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전화로 상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포스코프 GM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아이고, 이거 혹시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세요? 28만 원에 70%입니다. 70%요. 비중이 꽤 많이 있으신데. 자, 이건 거의 뭐 못 파실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네. 장기로 계속 들고 가실 예정이신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가격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70% 이것만 들고 가는 게 좋느냐. 네. 예, 이게 이제 물타기를 하면 이 가격에서 얼마 선까지 뭐 단판에 28만 원까지는 갈 네. 수가 없는 거고, 예, 어느 선에서 어떤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좋겠는고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타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것 같은데 뭐 예. 특별히 뭐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대표님? 자,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자체가 네, 지금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은 얼마 선에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얼마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가격에서 사면서 손절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네. 안 사는 게 일단 맞고. 자, 우리가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지 많이 빠지면 물을 타면 단가도 좀 낮출 수 있고 네. 뭐 반등 나오면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은 물 탈 만큼 매력적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뭐 그렇게 매력적이라 보지 않는다면 물탈 또는 딴 종목 쏘는 게 네, 요즘 워낙 뭐 장 빠져가지고 많이 우량한 데 빠진 종목들 많으니까 얼추 봤을 때는 아마 물탈 자금 있으시면 그거는 다른 종목을
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요 종목 어떻게 해결할지 요거부터 답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28만 원 매입 단가 너무 위기 때문에 매입 단가는 일단 생각 안 하시고 자 지금 가격에서 한 어느 정도 보시는지. 저는 이제 조금은 그 시각을 좀 달리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여당이나 야당 후보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뭐 조선 관련돼서 이제 그런 유망업종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살리겠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후보 되실 분들이 뭔가에 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장래에 충분히 유망한 부분은 확신하나 대신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물을 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물론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높을 수도 있는 가격이지만 저는 물 타시는 것보다는 나머지 30%는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28만 원대가 높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한번 또 강한 흐름들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금방 올라가는 게 또 주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좀 생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무작정 손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을 믿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 양극재에 대한 마진폭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저는 리튬 가격을 좀 연동해서 보시면서 적어도 저는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지금은 홀딩만 하시되 대신 물은 타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손실이 뭐 너무 크셔서 일단은 뭐 매도하실 상황은 지금 사실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보유는 하시되 다만 전체 우리 상장 기업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니까 추가적인 자금은 차라리 요즘 뭐 빠진 거 많으니까 다른 종목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윤호 파트너께도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중을 들어보니까 저도 좀 속상한데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2차 전지 지금 흐름이 좀 전고체 배터리 쪽에 중심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사실 양극재하고 음극재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성장 동력을 봤을 때는 이런 전고체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이 70%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좀 이 물타는 이런 추매 같은 경우는 그러기엔 너무 비중이 지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좀 추매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워낙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하시면서 좀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마디마디 예를 들면 한 16만 원 정도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일정 부분 줄여 가시면서 그 비중을 줄인 돈으로 좀 다른 종목들로 비중을 늘려가시는 다른 종목으로 공략을 해서 좀 만회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전량을 다 매도하신다기보다는 좀 갖고 가시는 전략,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참 종목 선정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테크니컬하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좀 빠지더라도 지나보면 올라갈 만한 종목, 뭐 이런 종목을 적당한 가격에 사놓으면 제가 좀 상담드리기 제일 편한데, 네. 자 아무튼 포스코 퓨처에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네, 이걸 뭐 추가 매수할 자금은 딴 데 쓰자라는 얘기로 결론 좀 짓겠습니다. 네, 아버님 들으셨죠? 추가 매수는 두 분 다 물타기는 안 된다라고 하셨고 일단은 조금 들고 가보자라고 하시는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이게를 그러면은 올 12월 말일까지 들고 가면은 한 상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어느 가격까지요? 올 말까지 네네. 매수하신 가격까지? 예. 아 매수하신 가격까지? 자 냉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들고 하면은 매수하신 네. 가격 28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 잠깐 제 화면을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국제 리튬 가격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면 과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잘 나갈 때가 2022년도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대고 지금은 이제 그 가격대에 비해서 뭐 지금 가격대로만 따진다면 약 뭐 8분의 1 토막 네네. 정도 났던 자리니까 연말요. 조금 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20만 원 전후까지는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20만 원이요. 28만 원대까지는 조금은 좀 힘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네. 네. 저 희망은 저는 네, 이제 네. 30만 이상 그렇죠. 갔으면 올라가면 좋겠죠. 좋겠죠. 네. 좋습니다. 리튬 가격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연말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퓨처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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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한양행이고요. 유한양행이요. 예, 11만 9천 원, 35%. 11만 9천 원에 35%. 원래 조금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 알테오젠하고 유한양행 두 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네. 유한양행은 유럽 학회 할 때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 달 하순에 또 미국 학회가 있어서 피암 관련해서 렉나자가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네, 기대하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이벤트는 있고 오늘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까지 근처까지는 왔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혹시 기대하고 계세요? 글쎄 지금 기대하는 거는 처음에 샀을 때 한 15만 원 뭐 그 정도 선까지 15만 보는데 원. 네. 뭐 지금 시황이 조금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알겠습니다.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뭐 가격대 어느 정도 보면 될지 이런 거 조금 질문 드려 볼게요. 네. 자, 이 목소리가 차분하셔서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 좀 궁금했는데 보니까 알테오젠 괜찮았잖아요. 네. 유한양행도 뭐 좀 손실도 좀 별로 안 나신 상태입니다. 자, 유한양행 15만 원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를 산다면 유한양행을 저는 가장 선호주로 말씀드립니다. 뭐 그 정도로 일단 우리나라 대표하는 제약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규모면으로는 유한양행이 제일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종목 제약바이오 중에 뽑아보라면 저는 유한양행을 최선호주로 말씀을 항상 드려왔고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계신 렉나자라든지 또는 이런 우리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회들이 보면 6월 달까지는 계속 학회들이 열리거든요. 특히 이제 6월 달에 또 바이오 컨퍼런스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훈풍을 좀 달고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또 본다면 최근에 보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유한양행이 인벤티지 랩이라는 기업과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의 GLP-1 유사체가 우리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현재 위고비에서 쓰고 있는 물질과 똑같은 물질을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유한양행이 호재는 상당 부분 넣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15만 원대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만 원까지는 한번 끌고 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서도 유한양행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바이오를 접근하실 때는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는 기업에 주목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유한양행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약까지 좀 개발을 나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업 내용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제가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코스닥 지금 제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바닥을 다져주고 코스닥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기타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덜 오른 종목들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한양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져주고 좀 터닝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했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과매도권에 진입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좀 중장기 관점에서 갖고 가시는 전략. 그래서 이 매물대를 보신다면 일간 차트상에서도 일단 단기적으로 13만 원대까지 열려 있거든요. 자, 주봉상에서 보신다더라도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 13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13만 5천 원 전후에서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13만 한 5천 원까지 갖고 가시면서 이 13만 5천 원 매물대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호재 소식이 있을 때 자녀분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의견을 종합하면 13만 5천 원 정도에서 한 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네. 남은 반은 일단 15만 원 갈 그쵸. 때까지 들고 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가격대 지금 대표님들이 짚어주셨는데 또 특별히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이번 학회 일단은 호재가 네. 반영이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음. 이번에도 그 지난달처럼 유럽 학회처럼 그냥 지나가면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게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예. 여기 반응하지 않으면 이벤트 반응하지 않으면 언제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가격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제약바이오는 그거 말고도 지금 또 보면 트럼프가 제약 쪽은 또 그쵸. 관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요즘 그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가 살짝 힘이 좀 딸리기도 하거든요. 일단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우선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저는 좀 그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또는 이제 제네릭 상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물량은 유한량이 적기 때문에 그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대신에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은 앞서 이제 학회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6월 달까지는 이 미국 학회들이 많이 몰려 있던 집중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바이어들과에 대한 만남을 통해서 교섭권을 가지고 난 다음에 후반기에 보면 라이센스 아웃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학회 관련된 이벤트를 본다면 6월 달 정도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는 전략으로 그 정도 기간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기간으로는 6월 짚어주셨고 조금 더 보수적인 가격대로 본다면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근데 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 저는 유한양회 같은 경우는 꼭 학회에 너무 집착하신다기보다는 이런 기업 내용에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학회에서 이런 주가 플레이가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게 나쁜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렉나자에 대한 모멘텀, 실제로 임상 데이터까지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급한 거 아니시라면 네. 굳이 이거를 학회에서 뭐 움직임이 없었다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갖고 가시는 전략.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갖고 가신다면 13만 5천 원 이상까지도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꼭 학회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네. 기업이 굉장히 좋다. 중장기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려볼게요. 좋습니다. 유한양회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고 네. 있는데 역시나 전화 상담입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예. 이거 매수하신 가격 어느 정도세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요. 예. 또 지금 딱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아쉬우실 것 같은데 예. 뭐가 가장 궁금하실까요? 한 상반기 정도에 한 5만 원 정도 뭐 올라갈 것이라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네. 상반기에 뭐 어느 정도 움직일지 좀 알고 싶었어요. 상반기요. 딱 네, 상반기까지 하반기에는 보시면 뭐 다른 뭐 호재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상반기는 어느 정도 될까 싶었어. 보고 볼 때. 그러면 조금 길게 보시는 거는 아니신 거네요. 뭐 한 올해 2025년까지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상반기 보고 2025년 어떨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예. 저희가 전망 같은 거, 뭐 이벤트 같은 거 있을지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자, 카카오 네, 매입가가 4만 원인 걸 봐서는 최근 사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막 상반기 안에 한 5만 원, 25%거든요. 이 정도 수익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 나오는 것들 중에 한 개가 뭐 이런 생성 AI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확대시키고 싶다라는 그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주가 너무 많이 빠져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남들은 얼마 정도에 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또 우리 시청자분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더 들고 계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제 지인 중에 친한 지인이 있는데 그 친한 지인이 12만 원에 한 5억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이 상당히 지금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가서 보유하고 계신 거니까 네. 저는 거기에 좀 더 희망을 가지시고 좀 더 카카오를 들고 가보시면 어떨까. 저는 많은 상담 중에서도 남들이 얼마에 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내가 좀 더 홀딩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현재 각 생성의 AI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는 좀 더 6월 달까지는 충분히 5만 원대까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희망적인 얘기를 일단 주셨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 지인분이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설마요. 자 어쨌든 12만 원에 사신 분도 있는데 네. 지금 가격에서는 좀 들고 있어 보자 5만 원이야 뭐 상반기 안에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나윤우 파트너께서는 예. 상반기 안에 5만 원 가능합니까? 저는 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근데 사실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 막 상승 같은 게 빵빵 뿜어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저는 주식을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성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 구조로 봤을 때 성장 동력이 그렇게 막 크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가신다기보다는 시장의 다른 매력적인 섹터라든지 펀더멘탈 대비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시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4만 2, 3천 원 정도 왔을 때 한 비중 한 맥스 한 20% 내에서 한 10에서 20% 내로 진행을 하시면서 그 이상이시라면 10에서 20% 남기시고 다른 수익 낸 돈으로 일정 부분 좀 수익 낸 돈으로 다른 종목, 다른 섹터에 공략하시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좀 더 지금 여유 있게 한번 보신다 그러면 저는 새 정부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도 이 사실 관세 피난처로 분위기 좀 좋았다가 네네. 뭐 최근에 워낙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좀 망가져 버렸는데 자 이런 경우 참 애매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사실 좀 달라요. 한 분은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상반기 5만 원 문제 없다라는 분위기고 나윤호 파트너는 나는 카카오 별론데 대충 조금 먹고 나오시죠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HPSP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52,400원이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 부분이시거든요. 또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예.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10% 정도 갖고 계신데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열권에 좀 진입을 했거든요. 저점 대비 지금 좀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눌림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지금은 단기적으로 우리 주가 흐름이 코스피 코스닥 시향 전략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 이제는 숨고르기도 나올 수 있는 상승 탄력 둔화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눌림을 기다리셨다가 눌림에서 좀 일정 부분 추미하시는 전략도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무리가 없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HPSP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원짜리입니다. 네.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약간 좀 비싼 거 아니냐, 고포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네. 뭐 한 3, 4조 딜 얘기까지 나왔던 종목이라서 뭐 2조 원대에서는 일단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질문 주신 추가 매수 관련해서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조금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